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직들을 어느 순간 다 묻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시민사회가 되고 좋아집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 역사가 또 많이 있잖아요. 가깝게 뭐 캄보디아의 그 대학살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나라가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얼굴 빨개졌는데 우리 아버지부터 묻어야 되는데 막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유전자의 각인들,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나쁜 것들은 도태시키면서 진화를 해왔다고 하거든요. 좋은 것만 남아서 진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종교배를 하면은 기형아가 나온다고 하잖아. 합수부르크 왕가가 주걱턱인데 이게 망한 이유가 그런 거라고 하잖아. 지네끼리 결혼해가지고 삼촌하고 조카가 살고 막 오빠랑 동생이 살고 막 그랬거든. 왕족의 혈통을 보존한다고. 근데 그것 중에 하나로 또 놀라운 사실이 사이코패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게 뇌 사진을 찍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뇌 구조가. 근데 이게 어쨌거나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연구하는 교수가 자기 뇌를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 사람 뇌가 사이코패스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나는 왜 사이코패스가 안 됐지? 왜 살인을 안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고 사이코패스라는 게 굉장히 나쁜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태됐어야 되는데 왜 유전적으로 이게 계속 살아남았을까? 왜 미토콘드리아에 이게 남았을까를 연구해 봤더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인류의 한 1%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쟁 때 무모하게 돌격 앞으로 하는 놈들이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막 총알이 빗발치고 막 이러면은 화살이 쏟아지고 그러면 무서워서 일단 멈칫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튀어나가는 놈이 사이코패스고 그게 전시의 장군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태되지 않고 남는다. 1% 정도가. 자기도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는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다는 거지. 그런데 자기도 자기를 돌아보면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발현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 사람 의사니까 그 사망하는 현장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떤 어린 애가 일찍 이렇게 떠났대, 세상을. 근데 이제 얘 생일 때 선물했던 예쁜 원피스를 입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 사람이 주치의로서 장례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를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족들을. 근데 이 사람이 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드레스가 참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있다라는 거를 자기도 알아. 근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하여튼 잘 예방하고 걸러내야 되고 교육시켜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상당히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소위 말하는 지위가 올라가면 뇌 구조가 바뀐답니다. 실제로 뇌 구조에 뇌의 어떤 기능이 자꾸 축소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권력을 갖고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면 공감 능력을 지배하는 뇌의 부분이 줄어든대, 계속.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저걸 자식도 안 키워보니까 이태원 참사가 났어도 저렇게 끔찍한 짓거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애들이 살아온 길을 보시면 이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애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게 희한한 사람들이 최재형 또 어땠어요? 뭐 밥 먹는데 식구들을 며느리를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왜 애국가를 틀고 국회의원 맹세를 해? 그거를 누가 가서 다시 찍어온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자랑스럽게 홍보한 거 아니야. 대통령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막 이 사람 이상하다 되니까 또 항의했잖아. 이게 왜 이상하냐고. 며느리가 편지 쓰고 막 우리 아버지가 얼마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윤석열 찍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니 그래도 서울법대 나와서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그죠? 이재명이는 중앙대 나왔잖아.
아니 실제 선거할 적에 그렇게 찍는 분들 많아요. 선거 공부 보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이구 서울대 나왔네. 야는 연대네. 서울대 찍어. 그게 나라를 망쳤단 말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그 다음에 구술을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호수를 두드려 맞아가면서. 왜 그랬겠어요? 그거를 지탱하는 힘이 뭐예요? 출세해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남들 위에 서야 된다. 남들 위에 군림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걸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를 겪고 나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반드시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박근혜를 겪고 나서 우리가 유신의 그림자를 상당히 많이 지웠습니다. 그죠? 실제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 조사를 하면 박정희가 1등할 때가 많았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박정희 뭐 이런 수도 됩니다. 이제 이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모멸스럽고 참혹하고 더러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이걸 겪고 나면 적어도 학벌에 대한 환상은 저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게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천박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얘들의 의식 수준이나 언행이나 품격이나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이 보통 일반 수준으로 그런 애들이 직장을 다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멸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 내 주변에서.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본 적도 없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눈에 띄면 바로 나부터 가서 혼낼 거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것들이 얘기하는 사람을 가두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을 옥죄는 것으로 힘으로써의 법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웅변하는 사진이라서 들고 하는데요. 1961년 정범태라는 사진작가가 찍으신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진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사진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결정적 순간. 보세요. 이게 아기가 있고 엄마 같죠. 여기 장소가 어딘 것 같습니까? 법정 같죠. 1961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해인지 아십니까? 5.16 쿠데타가 있었던 해입니다. 5.16 쿠데타 이후에 쿠데타하는 놈들이 항상 무슨 사회정의 구현, 서정쇄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노점상 단속을 한 거예요. 잡상인이라고 했죠 옛날에. 응? 그래서 이 엄마가 애기 엄마가 애를 낳고 옛날에는 동네에서 애를 키워줬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시장에서 좌판 벌려서 가게를 하다가 단속돼가지고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재판 받는 날 동네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법정에. 그러니까 애가 뒤에 앉아있다가 엄마가 보이니까 앞으로 나가가지고 엄마 손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찍은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받았다니까요. 이 사람은 석방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개돼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나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 스스로부터 돌아봐야 되고 저는 후박들 찾아내가지고 문자 보내기에 앞서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가를 먼저 찾아봐야 되고 내 주변에서 아직 시민의 위치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여깁니다.